부당해촉을 다투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또 다투시는 분들도 제가 판례를 보니까 좀 잘 못 다투셨어요. 그래서 설계사는 위촉계약서상 위임계약이니까 언제든지 해줘야 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기각당하신 사례가 많은데, 그렇게 다투시면 안 되고, 이거는 위촉계약서에 별도의 해지 사유가 있다, 이 부분을 잘 설명을 해야 되고,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러면 부당하게 해촉됐다, 그럼 나의 손해를 어떻게 배상할 건지 이거는 내가 입증해야 되는데, 나의 과거의 그 1년치의 소득을 기준으로 손해를 산정한 판례가 있어서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은 변호사입니다. 보험 설계사 유지수당 관련해서는 저한테 상담도 많이 하고, 또 일부는 제가 유지수당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좀 소송을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먼저 명확히 말씀드릴 거는, 유지수당은 원칙적으로 받지 못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근데 유지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한 2가지 정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약정을 한 경우, 그 약정이라는 거는 위촉계약서에 해촉을 해도 유지수당을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요. 저는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 위촉계약서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촉계약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으나 그 유지수당을 지급할 만한 위치에 있는 보험 대리점에 그런 관리직에 계신 분이 별도로 약정을 해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사실 그 약정을 근거로 유지수수료를 달라는 그런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경우이냐면, 해촉 자체가 부당한 경우입니다. 이 해촉이 부당하다는 판단을 받으면 그 해촉 기간 동안 내가 받았어야 하는 유지수당을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두 번째의 경우는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고 되게 예외적인 경우라 그 개별적으로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관련해서 이 두 번째 경우, 부당 해촉을 당하고 그 해촉이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을 받은 이후 유지수당을 받은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판례입니다. 이거는 사실 조금 오래된 판례입니다. 판결 선고를 보면 2014년 5월 30일이니까 11년 전 판례죠. 근데 이게 사실은 보험설계사 유지수당 청구 관련해서 거의 최초 판례로 알고 있고요. 나름 되게 혁신적인 판례로 보입니다. 다만 이 판례가 이렇게 일반한테 알려지가 않기 때문에 그 유지수당 관련해서 이 판례를 적극적으로 이제 언급하시는 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어렵게 이 판례를 찾았는데, 이 판례를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판례 내용 자체는 긴데 제가 간략히 설명을 해드리면요, 이 사안은 어떤 사안이냐면, 이제 해촉을 당했어요. 해촉을 당했는데 이제 해촉 사유가 가입 제한자를 간병인에 가입을 시켰다, 그리고 민원이 발생했다, 이런 사유로 해촉을 당한 겁니다. 근데 이 보험 설계사 입장에서는 이게 되게 부당하다, 그래가지고 해촉에 대해서 무효를 청구하면서 본인이 해촉당한 기간 동안에 손해가 발생했으니까 그 손해액을 배상해라, 이렇게 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다시 이제 보시면요, 원고의 주장을 보면은, 그러니까 해촉, 해지죠. 해지 당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았다. 이 사건 계약 해지는 무효다. 그리고 계약 5조 2항을 위반하여 그 해지하기 15일 전에 원고에게 해지 통지서를 발송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다. 이런 절차적인 요건도 위반돼 무효다. 이러한 주장을 한 거고요. 여기에 피고는 원고한테 본인이 해촉되지 않았으면 받았을 이익 8,100만 원, 그리고 위자료 500만 원 지급하라, 이렇게 주장을 하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 실제 소송을 하다 보면요, 위촉계약서에 해지 사유는 대부분은 있습니다. 대부분 있기 때문에 그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는 이제 그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좀 살펴봐야 되고요. 다만 이제 해지를 그냥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절차적으로 어떻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위촉계약서가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절차를 준수해야 되는데, 막상 그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사안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 사안 같이 해지 사유도 없고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 되고요. 근데 또 어떤 위촉계약서는 해지 사유는 있는데 그 해촉을 할 때 어떠한 절차를 준수해야 되는지에 나오지 않은 그런 위촉계약서도 있습니다. 사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다투어야 하냐, 좀 사실 고민이 됩니다. 일단 절차에 대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과연 절차에 대한 주장을 아예 안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일반적인 경우에도 일정한 절차가 있으니까 그런 절차를 했어야 되는데 그 절차에 대한 내용 자체가 없다는 게 잘못된 거다, 이런 주장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또 일반적으로 해촉을 할 때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그런 거를 원형에서 주장해야 되는지 좀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파일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결국은 이 해촉이 무효라는 게 입증되면 그 손해를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해촉이 무효인지를 먼저 봐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그 보험 설계사 위촉 계약서는
법적으로는 유상 위임 계약이다. 근데 위임 계약이라는 거는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민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약간 의문이 발생하거든요. 그럼 언제든지 해촉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위임은 해지가 자유라고 그랬으니까. 근데 민법에는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다만 불리한 시기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해지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친다, 이러한 또 위촉계약서 내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해지를 할 수는 있지만 손해 발생한 건 책임지라, 이게 이제 민법상 위임의 법리입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위임의 법리는 이렇지만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위임 계약에 해지 사유가 별도로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살펴봐야 된다, 이제 이런 판시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해지 사유가 있었잖아요. 뭐 간병인이 될 수 없는 사람은 뭐 간병인을 가입시켰다든지, 그다음 민원이 많이 발생했었다, 이런 사유인데 그 첫 번째 사유는 좀 특수한 경우니까 제가 이 사안이 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건 아니니까 별도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민원이 많이 발생했다, 사실 그런 사유로 해촉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 어떻게 대해서 판단을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먼저 그 판단을 이제 살펴보면요, 이 설계사가 이제 민원이 발생한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법원은 어떻게 봤냐면, 피고가 주장하는 이 민원들은 이 사건 계약 체결 전에 발생된 점, 그러니까 위촉 계약서 전에 체결하기 전에 민원 발생한 걸 문제를 삼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민원이 또 발생을 했는데도 그 피고, 그러니까 뭐 보험 회사 측이죠, 이건 원고에 대해서 별다른 주의나 경고, 업무 정지 등의 조치 없이 2009년 10월 9일에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됐다. 민원이 많았던 설계사인데 그 민원에 대해서 별도로는 조치 안 하고 그냥 위촉 계약서를 체결했다. 그리고 또 연장도 됐다. 그리고 민원이 발생한 것 자체는 맞는데 이 민원 발생 비율은 생명보험회사의 평균 2.4%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계약 전에 발생한 민원의 이유로 원고를 해촉할 수 있는 그런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그래서 부당한 해촉이다,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두 번째, 절차적으로 정당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좀 앞쪽에 있는데요. 이제 피고가 해촉하는 절차를 보면은 영업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가반수 의결을 결정하게 하는 등 절차적인 요건을 점점 강화를 했다 그래요. 근데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에는 단독으로, 그러니까 영업위원회의 절차 없이 이제 해촉을 할 수 있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위촉된 이후에 그 보험회사의 해촉 자체가 절차적으로 점점 강화됐다는 점을 먼저 설실하고요. 근데 이 사람한테 해촉 당사자의 소명 기회조차도 보장하지 않았던 점, 그리고 또 그 이후에는 아마 이분이 뭔가 항의를 한 것 같아요. 피고 스스로 그 부당성을 인식하고 해촉에 관한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보완했다. 이런 거를 고려해보면은 이 사건 해지 해촉에 대해서는 좀 절차적인 게 상당히 중시된다, 이제 이런 내용을 먼저 이제 설명을 하고요. 근데 이 사건에서는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절차적으로 뭐 이건 이제 사안마다 다른데 이렇게 절차를 점점 강화했는데도 결과적으로 절차를 통해서 원고한테 어떠한 소명의 기회를 준 적이 없다. 그래서 이 절차적인 요건도 무효다, 이런 판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건 같은 경우는 해촉이 잘못됐다, 이거는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럼 해촉이 잘못된 건 알겠는데 그럼 나의 손해를 어떻게 산출을 하냐,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 해촉 그 무효 다투시는 분한테 수임을 할 때 제가 이제 하나 요청드리는 게 있습니다. 이 손해액 계산 관련해서는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한정되어 있다. 정확한 손해액은 보험 설계사분이 적극적으로 입증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손해배상에서 손해의 입증은 손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단순히 뭐 손해가 발생했다 이렇게 주장하면은 그 인정 못 받아요. 그래서 사실 유지수당을 내가 청구하겠다 그러면 내가 해촉되지 않았으면 얼마의 유지수당을 받을 수 있었는지를 내가 입증해야 됩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유지수당 계산하는 게 이렇게 쉽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지수당 계산하는 거에 대해서는 보험 설계사분이 대충이라도 그 어느 정도의 내가 유지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알고 계셔야 돼요. 뭐 이런 변호사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플랜 A, 플랜 B, 플랜 C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그게 이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피고가 협조를 해줘야 되는데 보통 피고들은 협조를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좀 어렵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그럼 이 사건은 어떻게 했냐, 이 사건은 어떤 식으로 그 보험 설계사의 손해를 입증했냐면, 이 피고의 부당 해촉이 없었을 경우
원고, 그러니까 보험 설계사죠. 보험 설계사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의 공제 설계사로 근무하여 자녀 수술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일단 먼저 산정했어요. 근데 이 회사는 1년마다 갱신됐다 그래요. 그래서 뭐 이제 대충 1년이다. 근데 그 원고를 보면은 원고가 그 해촉되기 전에 1년 전에 받은 총 수당이 9,200만 원 정도였다. 그러니까 이걸 기준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해촉되기 전에 1년 동안 받은 총수당 9,200만 원이라는 수당을 받았는데 그게 이 사람의 손해라는 기본 베이스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사실 그렇게 잡으면 손해 산출이 사실 쉽거든요. 하여튼 이 파일에는 그렇게 받았어요. 그 다음에 뭐 경비, 비용 처리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해촉되지 않았으면 근무할 수 기간에 비용에 대해서 이렇게 경비 처리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산출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자료에 대해서는 이건 인정 못 받았어요. 사실 보험 설계사분들 중에서 위자료 청구하시는 뭐 하겠다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위자료는 인정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자료는 청구하지 말자 이제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이제 손해액 산정하는 게 되게 어려운데 하여튼 이 사건은 우리 일반 근로자나 이런 분들이 사고가 나면은 그 손해 산정하는 게 전에 일시수익 그 내가 사고 나기 전에 근무했던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들 있지 않습니까? 그걸 기준으로 하거든요. 근데 보험 설계사도 그렇게 산정을 했습니다. 상당히 이렇게 하면은 사실 되게 쉽거든요. 내가 1년 전에 얼마의 소득 신고를 했는지는 소득금액 증명원 떼어보면 나오잖아요. 이렇게 산정을 했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이제 10년도 전에 판례라 지금도 이렇게 인정을 해줄지는 잘 모르겠어요. 물론 이 판례가 틀렸다는 생각을 하지는 않지만 당연히 이건 존중해야 되고 되게 중요한 판례인데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이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하는 것도 법원의 판례이고 이게 항소심 판례예요. 1심 판례가 아니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판례이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도 당연히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설계사 유지수당 뭐 이런 거 할 때 이 판례에 대해서는 서면에 이렇게 설명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당해촉에 대해서 이제 법원 판례를 설명해 드렸고요. 그 부당해촉했을 때 나의 손해를 어떻게 산출하는지도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당해촉에 대해서는 예전 같으면 부당해촉을 다투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또 다투시는 분들도 제가 판례를 보니까 좀 잘 못 다투셨어요. 그래서 설계사는 위촉계약서상 뭐 위임계약이니까 뭐 언제든지 해줘야 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기각당하신 사례가 많은데 그렇게 다투시면 안 되고 이거는 위촉계약서에 별도의 해지 사유가 있다. 이 부분을 잘 설명을 해야 되고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러면 부당하게 해촉됐다. 그럼 나의 손해를 어떻게 배상할 건지 이거는 내가 입증해야 되는데 나의 과거에 그 1년치의 소득을 기준으로 손해를 산정한 판례가 있어서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조금 약간 사안별로 다를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모든 사례에 적용될지는 조금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런 방법도 있어서 저는 제가 하는 사건에서는 이러한 판례도 소개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계사 부당 해촉과 그 손해에 대한 판례를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관련해서 사건 수입 문의나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위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